손흥민. 어떻게 될 지금 플랜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의 품격은 데뷔골보다 훨씬 Messi had when he arrived in the MLS. He was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David Beckham when he arrived. and he's going to be well sought after around the world. He's not lying. I agree with that. But what you do understand in this is John Thornton's influence, the general manager at LAFC, isn't that 28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뿌듯함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는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아시아 시장 전문가 취급을 받았지만 저는 손흥민이라는 한국 최고의 축구 스타 이름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손흥민의 MLS 진출은 북미 스포츠 판도를 바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BMO 스타디움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외치며 응원하는 광경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국인이 경기장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었거든요. 대체 어떤 일이 저를 이토록 극적으로 변화시켰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감동이 머무는 곳, 감동꿀단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이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대표 손흥민을 응원하는 댓글도 달아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사라 김입니다. 뉴욕의 스포츠 에이전시에서 일하지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뉴욕 닉스만 응원하던 농구 팬이었어요. 축구는 그냥 월드컵 때나 잠깐 보는 정도였죠. 그런 제가 어떻게 LA까지 날아가서 $250짜리 티켓을 사고 아버지와 함께 손흥민을 응원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완전히 무시당했던 아시아 시장 프로젝트로 어떻게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ESPN이 북미 스포츠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표현한 그 순간의 한복판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한국인이 된 기분을 느꼈어요. 오늘은 그 믿기 어려운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맨해튼 미드타운에 있는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동료 마이크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사라, 빅뉴스야. 손흥민이 LAFC로 간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누군데? 이렇게 대답했죠. 마이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he's coming into the league where he's fit, he's been training week in, week out with Tottenham, so he should 아시아에서 come 가장 and 유명한 be 축구 ready to 선수 중 touch now. 하나라고. That's it. England. 한국 선수라는 말에 살짝 관심이 생겼지만 여전히 별로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농구를 좋아했거든요. 뉴욕 닉스의 열렬한 팬이었죠. 축구는 그냥 월드컵 때나 잠깐 보는 정도였어요. 메시급 이적이라고 난리 났다니까. 메시는 알겠는데 한국 선수가 메시와 같은 선에서 언급된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축구는 그저 남미나 유럽 선수들의 전유물 같은 스포츠였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통화를 했어요. 아버지는 캘리포니아에 혼자 살고 계시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안부 전화를 드리곤 했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어떤 한국 축구 선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손흥민이라는 사람 아세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손흥민을 드디어 알게 됐구나. 그 선수가 LAFC로 간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선수예요? 사라야, 내가 축구를 이해했다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농구가 더 재밌어요. 그렇게 짧게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죠.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첫 번째 신호탄이라는 걸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건 상사 톰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맡은 아시아 시장 진출 프로젝트가 영 좋지 않았거든요. 사라, 회의실로 와봐. 가슴이 철렁했어요. 톰은 평소에도 까칠하기로 유명했지만 오늘은 유독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망스러워. 아시아계라고 해서 아시아 시장을 저절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착각이었나 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회사에서는 항상 아시아 관련 업무를 맡겼죠. 마치 제가 아시아 전문가인 것처럼요. 3개월 안에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할 것 같아. 사실상 경고장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책상에 앉아서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금요일 마이크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그렇게 유명하다면 혹시 마케팅 가치가 있을까 싶어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ESPN에서는 MLS 역사상 가장 큰 이적이라고 표현했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LA 스포츠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계약금이었습니다. 무려 2,600만 달러라는 거예요. MLS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했죠. 이 정도면 정말 보통 선수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동안 뛰면서 127골을 넣었다는 기록,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했다는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유니폼 판매량이었어요. 손흥민 유니폼이 전 세계에서 메시와 르브론을 제치고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기사를 발견했거든요.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적이 아니라 엄청난 마케팅 기회라는 걸 말이에요.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완벽한 소재였죠. 저는 급하게 손흥민 관련 마케팅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SNS 팔로워 수, 브랜드 가치, 글로벌 영향력까지 모든 걸 조사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죠. 점심시간에 마이크를 찾아갔어요. 마이크, 손흥민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오, 갑자기 관심 생겼네. 그 선수 정말 대단해. 토트넘에서 10년 넘게 뛰면서 팬들의 우상이 됐거든. 마이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진짜 글로벌 스타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날 오후 톰이 제자리로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톰, 혹시 손흥민이라는 한국 축구 선수 알아요? LAFC로 이적한다고 하는데 이걸 활용해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톰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손흥민? 들어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생각하고 있어?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뭔가 큰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직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건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8월 7일 수요일 오전 드디어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LAFC가 손흥민을 영입했다는 소식이었죠. 계약금 2,600만 달러, 2027년까지의 계약에 2년 연장 옵션까지 포함된 조건이었어요. 뉴스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급하게 손흥민 입단 기자회견 영상을 찾아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포츠 도시 중 하나인 LA에서 야망을 품은 팀에 합류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고 하루빨리 경기에 나서고 싶습니다. 손흥민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 같은 게 처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평생 처음으로 맨해튼의 한국타운을 방문했어요. 32가 쪽으로 가니까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 식당마다 손흥민 관련 뉴스가 TV에서 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잘 못해서 대부분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한 식당에 들어가서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학생, 한국 사람이지? 네, 맞아요. 손흥민 LAFC 간 거 알아? 네, 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다음 말이 저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면서 손흥민을 이제서야 알다니. 참 안타깝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분명 한국계 미국인인데 한국의 자랑스러운 선수를 몰랐다니. 뭔가 부끄러운 감정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아? 유럽에서 10년 넘게 뛰면서 아시아 선수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정말 자랑스러운 선수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솔직히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축구 잘하는 선수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식당을 나와서 한국타운을 걸어 다니는데 곳곳에서 손흥민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가게 아저씨들, 젊은 사람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모두 손흥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그냥 유명한 운동선수일 뿐이었죠. 회사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정말 한국 사람일까?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한국어도 서툴고 한국 문화도 잘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손흥민이 정말 LAFC로 갔어요. 그렇구나. 정말 역사적인 일이야. 아시아 선수가 MLS에서 이렇게 대우받는 건 처음이거든. 아빠는 왜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세요? 아버지는 잠깐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라야, 내가 조금만 더 축구를 이해한다면 좋을 텐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긴 전화를 드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전화했는데 뭔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아빠, 축구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신 것 같았어요. 갑자기 왜 축구에 관심이 생겼어? 손흥민 때문에요. 어제 한국타운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선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라야, 아빠가 한국에서 축구 코치였다는 얘기 들은 적 있지? 네, 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그 경력이 전혀 인정받지 못했어. 언어도 안 통하고 미국식 축구 문화도 달랐거든. 결국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해야 했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손흥민을 보면서 아빠는 뭘 느끼세요? 자랑스럽지. 한국 선수가 유럽 최고 리그에서 10년 넘게 뛰면서 인정받는 걸 보면 아빠도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꿈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아빠, 손흥민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선수예요? 사라야, 내가 축구를 모르니까 이해 못하는 거야.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그리고 10년 넘게 꾸준히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손흥민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어요. 화상통화로 같은 영상을 보면서 아버지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죠. 봐봐, 저 스피드. 그리고 저 정확한 슈팅. 골키퍼가 손도 못 쓰잖아. 정말 빠르네요. 스피드만 빠른 게 아니야. 축구 지능이 정말 높아. 언제 패스하고 언제 돌파할지 판단이 정확해.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니까 축구가 처음으로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공을 차는 스포츠가 아니라 정말 복합적인 게임이더라고요. 아빠, 왜 이제까지 이런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내가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빠 축구 이야기를 하면 항상 시시하다는 표정을 지었잖아.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빠, 이번에 손흥민 경기 함께 보면 안 될까요? 정말? 네, 정말이요. 축구를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어요. 그럼 시카고에서 데뷔전을 한다니까 함께 가볼까? 시카고요? 거기까지 가서요? 사라야, 이런 순간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미국에서 데뷔하는 순간을 놓치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시카고에 가기로 말이죠. 30년 만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축구 경기가 될 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뭔가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아버지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8월 9일 금요일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축구 경기를 보러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아버지도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로 오기로 했어요. 3년 만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여행이었죠.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아버지와 만났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밝았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으셨죠. 사라야, 정말 고마워. 내가 축구에 관심을 가져줘서. 아빠가 좋아하시는 거니까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아버지와 함께 시카고 시내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국에서 축구 코치로 일했던 얘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서울에서 유명한 축구 코치였어. 여러 팀에서 일했고 젊은 선수들을 가르치는 게 정말 행복했지. 그런데 왜 미국으로 오셨어요? 내 엄마 때문이었어. 더 좋은 환경에서 너를 키우고 싶어 했거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미국으로 왔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그때의 고민이 느껴졌어요.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새로운 땅으로 온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축구 일을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 자격증도 다시 따야 하고 영어도 서툴렀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내가 잘 자라는 걸 보면서 위로받았어. 그리고 손흥민 같은 선수를 보면서 다시 꿈을 꾸게 됐지. 8월 10일 토요일 드디어 경기 당일이 왔습니다. 시카고 파이어 스타디움에 도착해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관중석에 태극기를 든 한국인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LAFC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도 여기저기 보였어요. 어떤 분들은 뉴욕이나 LA에서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 한 선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신기해. 경기 시작 전부터 스타디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관중들이 손이 하면서 계속 손흥민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전반전이 시작되었지만 손흥민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가 계속 그를 비춰주면서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안 뛰어요? 아직 팀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후반에 나올 것 같아. 전반 38분경 손흥민이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스타디움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흥분하신 것 같았죠. 드디어구나. 사라야, 역사적인 순간이 올 거야. 후반 16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터치라인으로 나와서 교체 준비를 시작했어요. 스타디움 전체가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홈팀인 시카고 파이어 팬들까지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상대팀 선수인데도 말이죠. 왜 상대팀 팬들도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게 손흥민의 매력이야. 실력으로 인정받아서 상대팀 팬들도 존중하는 거지.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순간 5만 명의 관중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의 첫 터치, 첫 패스 하나하나에 관중들이 환호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특히 후반 21분 그의 첫 슈팅 장면을 봤을 때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정확하고 강력한 슈팅이 골대를 살짝 빗나갔지만 그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후반 32분 손흥민이 만들어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필드 중앙에서 공을 받은 그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수비수 2명을 제치고 페널티 박스로 파고들었어요. 와, 정말 빠르다. 그렇지? 저게 손흥민의 트레이드 마크야. 수비수의 태클에 넘어졌지만 VAR 판독 끝에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저게 바로 손흥민이야. 저 순발력, 저 침착함. 동료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켜서 2대2 동점이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축구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아버지를 봤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빠, 왜 우세요? 30년 만이야. 내가 축구를 이해하게 된 게 말이야. 정말 기뻐.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거든요. 축구라는 공통분모를 통해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진정한 소통을 한 것 같았어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한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입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첫 경기에 임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결과는 아쉽지만 흥미진하고 대단한 경기였어요. MLS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고 이 리그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 겸손한 바. 실력도 대단하지만 인성이 정말 훌륭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와 저는 계속 경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는 축구가 재미있게 느껴졌거든요. 아빠, 이제 축구가 왜 재미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 어떤 부분이 재미있어? 선수 한 명 한 명의 움직임이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상황이 바뀌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사라야,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아빠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손흥민을 보면서 느낀 자부심 그리고 아버지와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한 기쁨. 이런 감정들이 바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닐까 싶었어요. 시카고에서 돌아온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손흥민 관련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손흥민 입단 발표 이후 LAFC 유튜브 채널 조회수가 평소보다 90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를 발견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유니폼 판매량이었어요. 입단 일주일 만에 메시에 이어 MLS 전체에서 2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마케팅 파워죠.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을 다시 세워봤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어요. 점심시간에 마이크를 만났는데 마이크도 제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사라, 너 완전히 달라졌네. 축구 전문가 된 것 같아. 시카고에서 경기 보고 와서 그런가 봐요.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계획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마이크에게 제 아이디어를 살짝 얘기해 봤어요. 손흥민의 미국 진출을 활용해서 아시아 브랜드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도와주는 프로젝트였죠. 오,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톰한테 제안해봐. 오후에 저는 용기를 내서 톰을 찾아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엔 확신이 있었거든요. 톰, 아시아 시장 프로젝트 관련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톰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봐.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LAFC 이적이 가져온 경제적 파급 효과, 아시아 브랜드들의 미국 진출 기회,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등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톰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흥미롭네. 구체적으로 어떤 브랜드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 한국의 주요 기업들, 특히 스포츠 브랜드나 전자제품 회사들이요. 손흥민 효과로 미국 내 한국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데이터는 어디서 구했어? 저는 지난주 동안 밤새워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ESPN, MLS 공식 홈페이지, 각종 마케팅 리서치 자료들까지 정말 방대한 양이었죠. 톰이 자료를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사라, 솔직히 놀랐어.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준비한 줄 몰랐거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실행할 생각이야? 저는 이미 준비한 실행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1단계로 손흥민 관련 마케팅 트렌드 분석, 2단계로 아시아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 진출 컨설팅 제공, 3단계로 실제 마케팅 캠페인 기획 및 실행이었어요. 괜찮은 아이디어야.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너 갑자기 축구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어?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축구 코치셨는데 미국에 와서는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셨거든요. 손흥민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동시에 제가 놓쳤던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깨달았어요. 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렇구나. 개인적인 동기가 있으면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겠네.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봐. 한 달 안에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와. 그 순간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기분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 회사에서 손흥민 관련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정말 축하한다, 사라야. 아빠 덕분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축구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도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저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어요. 손흥민이 제게 가져다 준 건 단순히 축구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정체성을 찾고 아버지와 화해하고 직장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해준 거였죠. 이제 정말 신나는 일들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손흥민의 LA 홈 데뷔전도 기다려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기대됐습니다. 뭔가 제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8월 20일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톰이 제자리로 와서 말했어요. 사라, LA 출장 갈 수 있어? 손흥민 프로젝트 때문에 현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언제요? 8월 23일. 마침 손흥민도 선발 출전한다고 하니까 그 분위기도 직접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회사 돈으로 LA에 가서 손흥민 경기까지 볼 수 있다니. 네, 정말 좋습니다. 그날 저녁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 LA 출장 가게 됐어요. 손흥민 선발 출전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그럼 아빠도 LA로 갈까? 같이 가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시카고 다음에 또 함께 축구 경기를 보러 갈 수 있다니 정말 감격스러우셨나 봐요.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티켓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손흥민 효과로 티켓 가격이 무려 8배나 폭등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평소 25달러면 살 수 있던 티켓이 200달러까지 치솟았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티켓 사이트를 확인해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가장 싼 티켓도 180달러였고 괜찮은 자리는 300달러가 넘었거든요. 마이크에게 하소연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라, 이게 바로 손흥민 파워야. 메시급 인기라는 게 이런 거지. 결국 저는 250달러를 주고 서포터석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평생 스포츠 경기를 보러 이렇게 비싼 돈을 쓴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8월 25일 LA 출장을 위해 짐을 싸면서 저는 정말 설렜습니다. 시카고에서의 경험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LA 공항에 도착해서 아버지와 만났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밝았어요. 사라야, LA에서 손흥민을 본다니 정말 꿈 같아. 저도요, 아빠.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우선 BMO 스타디움 근처를 둘러봤어요. 경기 전날인데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LAFC 공식 스토어에 가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을 사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거든요. 스토어 직원에게 물어보니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 입단 이후로 매장 방문객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었어요. 유니폼 주문도 폭주해서 당분간 품절 상태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신기한 건 고객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라틴계 고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시아계는 물론 다양한 인종의 고객들이 오세요. 정말 신기했어요. 한 선수가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스토어에서 나와서 스타디움 주변을 걸어 다니는데 곳곳에 손흥민 관련 벽화나 포스터들이 보였어요. 정말 LA 전체가 손흥민을 환영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한국타운도 가봤는데 거기는 더욱 대단했어요. 식당마다 손흥민 사진이 걸려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손흥민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식당에서는 손흥민 특별 메뉴까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가족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아빠, 손흥민 경기 보러 갈 거예요? 응, 티켓 구하느라 고생했지만 꼭 가야지.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겠어? 저도 정말 기대돼요.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아버지와 함께 손흥민 관련 뉴스를 봤어요.
미국 언론들이 연일 손흥민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ESPN에서는 손흥민의 MLS 진출이 북미 축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LA 스포츠 문화의 전환점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빠 정말 대단하죠? 그래. 한국 선수가 이렇게 대접받는 걸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 아버지도 한국에서 축구 코치하실 때 이런 꿈을 꾸셨을 것 같아요. 그랬지. 언젠가는 한국 축구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거라고 믿었어. 손흥민을 보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껴. 경기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의 기대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시카고에서의 경험이 너무 좋았는데 홈 경기는 분명 더욱 특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8월 23일 손흥민의 BMO 스타디움 선발 출전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와 함께 일찍 경기장으로 향했는데 지하철 안부터 이미 축제 분위기였어요. LAFC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 태극기를 든 한국인들, 그리고 손흥민 응원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든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BMO 스타디움에 도착해보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5만 명 수용 규모의 스타디움 주변이 사람들로 인산인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정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백인, 흑인, 라틴계까지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을 보러 온 거죠. 아빠 정말 대단해요. 그래. 스포츠가 가진 힘이 이런 거야.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법 같은 힘 말이야.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어요. 거대한 태극기가 펼쳐져 있고 곳곳에서 손이 구호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서포터석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뉴욕에서 왔어요. 아버지와 함께요. 우와, 뉴욕에서까지. 저희는 시애틀에서 왔어요. 정말 전국 각지에서 손흥민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저는 진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킥오프 30분 전부터 스타디움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선수들이 워밍업을 하는데 손흥민이 나타나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손이. 5만 명의 관중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모르게 따라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비춰줄 때마다 관중들이 열광했어요. 사라야, 30년 전 한국에서 축구 코치를 할 때 꿈꿨던 게 바로 이런 광경이야. 어떤 광경요? 한국 선수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모습 말이야. 정말 감격스러워. 나온다. 손흥민이 출전하는 순간 5만 명의 관중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전율이 느껴졌어요. 그가 첫 터치를 할 때, 첫 패스를 할 때 모든 플레이에 관중들이 열광했습니다. 저도 완전히 빠져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손흥민이 정말 멋진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프리킥을 오른발로 정확하게 골대 구석으로 꽂아 넣는 순간 스타디움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일어서서 서로 끌어안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이렇게 감격스러운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아빠 정말 대단해요. 그래. 이게 바로 손흥민이야.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관중들은 계속 손흥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는 관중석을 향해 인사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 팬들에게 특별히 인사해 주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가슴 깊이 느껴졌거든요. 경기장을 나오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라야, 정말 고마워. 내가 축구를 이해하게 돼서. 아빠야말로 고마워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셔서.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지? 네, 정말 그래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손흥민이라는 이름조차 몰랐던 제가 이제는 그의 팬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제가 찾은 것들이었어요. 아버지와의 새로운 유대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직장에서의 새로운 기회까지. 다음 주에 뉴욕으로 돌아가면 본격적으로 손흥민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심한 게 있었어요.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서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한국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손흥민 경기는 꼭 함께 봐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를 통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제 저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준 사람이었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준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일깨워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33살의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 손흥민이 LA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더욱 성장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도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느끼셨나요?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손흥민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도전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손흥민이 몸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이 전 세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그 겸손함과 프로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의지는 정말 우리 모두의 자랑이에요.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무시당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손흥민 같은 글로벌 스타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BTS, 봉준호 감독, 그리고 손흥민까지. 정말 자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당당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면서 말이에요. 손흥민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자신감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어떤 도전을 앞두고 있든 손흥민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든 이민자인 저희 아버지도 손흥민을 보며 다시 꿈을 꾸게 되셨거든요. LA에서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는 손흥민,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가 되고 있는 전 세계 한국인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앞으로도 손흥민의 활약을 지켜보면서 저 역시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쭉 응원하겠습니다. 손이 파이팅!